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님 오셨습니다. 연세가 80 넘으셨는데 아스팔트 현장에서 뛰시고 또 글도 쓰시고 우리 우파의 진정한 리더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고 여러분들 힘을 좀 내주세요. 요즘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는데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송광주 북한인권 민간단체 협의회 상임 대표님. 네.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북한 인권 관계로 많은 활동을 하시고 현재 또 자유일보에 기고도 하시고 저는 상임 대표님 밑에서 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많이 배우면서 같이 합심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홍양호 남북 사회통합 연구원 이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본인도 차관을 역임하시고 뭐 평생 동안 이 저 북한 문제, 통일 문제를 연구하시고 또 행동하시고 하시는 뭐 귀한 분이십니다. 그 옆에 저 김희철 동아연구소 전 동아연구소 소장님, 현재 평안남도 도민회 부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그다음에 최원남 대사님, 저 독일 통일 때 베를린 총영사를 하셨어요. 저희 잘하는 고문 받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강석정 목사님, 또 뭐 공자 추방 뭐 운동 등등, 공자학원 추방 운동 등등 애국 일선에서 부산에서 매주 서울에 두세 번을 올라오고 계세요. 그 많은 돈을 수천만 원을 써가면서 이제까지. 그다음에 헌혈도 현재까지 500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철 같은 사나이십니다. 저희 사회의 부산, 울산, 경남 지부장이고 우리 지부를 결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또 윤수현 이사장님, 저하고 사실은 전에 그 자유한국당의 국책자문위원회 위원을 같이 했는데 저는 막말로 국민의힘당에 실망을 해서 저희 그만두고요. 이제 스카이데일리하고 자유시장 자시연이라고 거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오늘 그런 연유로 또 여기 또까지 오셨습니다. 그에 저기 또 한 분 안 하셨구나. 유진각 대표님, 오늘 저 북방 경제권의 그 연해주 또 두만강 삼각주 거기에 대해서 2000년대 초부터 운동을 하셨는데 오늘 귀중한 발표를 해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하 경양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일일이 소개 못 드린 점을 양해하시고 이제 곧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목사님까지 스카이데일리 저기 스카이데일리에서 남충수 네. 스카이데일리 남충수 기자님이 취재하러 오셨어요. 네. 스카이데일리 제가 홍보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스카이데일리를 매일매일 구독해서 집에서 받아보고 있는데 요즘 뭐 5.18 광주 사태 진실을 먼저 40년에 걸쳐서 특집을 냈고요. 이번에 또 부정선거 문제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 애국계 최일선의 선 정론지입니다. 스카이데일리 구독해 주세요. 태극 TV의 김 대표님 오늘 유튜브 찍어주시는데 대학생이 나가지고 저 유튜브 거기 구글에서 그냥 노란 딱지를 받아서 그냥 정지도 되고 뭐 그렇게 고철당하면서도 꿋꿋하게 가시는 분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정날 시간 됐어도 이처럼 많이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잡동현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진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서 오늘 이 모임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축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를 수없이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에 세워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1945년에 분단된 지 이제 80여 년이 이루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오직 우리 대한민국만이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는 속히 지체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일처럼 통일이 되어 이 나라 민족이 화해되며 하나님의 자유통일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래 들어 국제 정세가 급변하며 또 한반도에도 그 위기의 조짐들이 있어왔고 북한의 또 김정은 정권은 더욱더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으며 북녘의 우리 동포들 2,400만이 오늘 때보다도 빗절하며 박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롭기는 속히 북녘의 우리 동포들이 공고와 압제로부터 벗어나 우리들처럼 자유와 부유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자유함과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저희들은 통일을 열망하며 통일이 이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사명인 줄 알고 본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뜻을 같이 한 자유통일국민연합과 또 종로 평생 교육연구원 회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옵시고 본 세미나 진행의 순서를 맡은 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 위해 함께하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처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셨고 이런 세미나가 앞으로도 지속되도록 주님께서 두 단체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다 같이 우리 국기에 대한 경배를 다 같이 국기에 대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기립된 상태에서 애국가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자유통일국민연합과 종로평생교육원과 협력에 관한 양해 감사. 1. 목적
자유통일국민연합과 종로평생교육원 이하 기관이라고 한다. 는 양기관의 목적을 상호 존중하고 특성에 맞춰 기관 간 교류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의 증진, 기관 간 친선 도모를 위하여 본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 협력 사업 기관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양기관의 발전을 위한 정보 교환 및 전문적 의견 제공, 나 학술 세미나 개최 및 강의를 위한 강사, 장소, 설비 등의 상호 지원, 다 양기관의 각종 행사에 상호 초청 및 참여, 라 학술 세미나 및 기타 행사의 공동 개최, 마 상대 기관의 교육 등의 전문 인력의 협조, 다 종로평생교육원의 보석산업 발전 등 사업, 자유통일국민연합의 여러 목적 사업의 상호 협력 및 지원, 다 기타 양기관과 합의하는 협력 사업. 3. 효력 발생. 본 양해각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종료. 본 양해각서는 기관이 다른 기관의 종료를 통보하고 이를 확인한 일자부터 또는 기관이 합의하는 일자에 종료한다. 2024년 5월 7일 서명하겠습니다. 예. 박수. 이렇게. 감사합니다. 양기관이 앞으로 열심히 협력해서 좋은 파업과 뜻 있는 성과를 이룩하도록 다짐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요건 지금은요 축사 순서로서 먼저 서정환 종로 평생교육원 원장이시는 원장님께서 축사 예. 예. 아까 이 선배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80평생 살면서 공직에 있었지만은 제가 한때 그 87년부터 92년까지 유엔 대표부에서 남북한 유엔 가입할 때 대변 공보관을 하는 그 경력 때문에 늘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는데 최근 현상 가운데 하나 우리 남쪽에서 살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쪽 대통령이라 그러는데 남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력해서 되겠는가? 그리고 지난 70년간 발전시켜온 성공시켜온 그러한 국가 발전에 대한 정체성이나 자부심이 없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그 회의감이 더러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제가 NGO 활동을 하면서 봄시민사회단체 연합 대표를 하고 또 통일을 실천한 사람들 대표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뭐 최근에는 국회에서 그 의정대상 같은 데서 위원장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정치인들은 중립이라고 하는 비명하에 그 개주의적인 속성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런데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단체 가운데 자유통일이라고 하는 기치를 드높이 내걸고 국민연합을 만들어서 짧지 않은 시간 활동을 하는 신동춘 대표를 보고서는 우리 요 종로평생교육원에서 한번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한반도의 자유통일만이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나 우리 민족의 발전으로 해서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각인시킬 필요가 있고 또 그런데 떳떳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시기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시대적 정신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북한의 그 2,500만 인민들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이럴 때가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시대의식은, 시대정신은 우리 백성들한테 깨우쳐주는 이러한 전기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계사적인 변혁기를 보면 푸틴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의 이러한 그 전체주의적인 독재 국가는 인류의 지성이 만들어낸 그런 자유의지의 확산에 기여하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의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의지의 발현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반도의 자유평화통일과 자유통일과 그리고 이거는 뭐 중국의 러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북방 경제권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자유의지를 스며들게 해가지고 그들도 우리 같이 잘 살게 하는 그런 시대적 요청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과 저희 그 종로평생교육원이 이번이 3번째 MOU 체결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금년에도 뭐 많은 그 기관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러고 그 정신이 깃들어서 우리가 한반도의 자유평화통일이 돼서 북방에 있는 우리 그 동포들도 자유를 맛보게 하고 또 경제적인 부를 같이 공유하고 분배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의미를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현상 가운데 무슨 이 시기에 자유통일이냐? 통일이 생각기나 되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그 노력을 해가지고 항상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정말 가다듬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도 자기의 생각이나 또는 그동안 살아온 것이 좀 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왜 이런 울림을 가지는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경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왕래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행운과 축복이 같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 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신 이재철 대사님께서 축사 한마디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세미나를 주최하시는 신동춘 이 대표하고도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또 같이 하시는 이 종로 평생학원 우리 서정환 원장님하고도 특별한 관계가 있고요. 또 오늘 협찬하십니까? 공동주체는 잘 모르겠지만 후원하시는 북한인권 민간단체 협의회 상임대표로 하시는 우리 손광주 전 하나재단 이사장님과도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아마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주 러시아 대사라는 직책을 마지막으로 해서 35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정리를 하고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나이가 제법 먹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NGO에서 봉사활동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이런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기본적으로 북한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또 우리 통일 문제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의견 교환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유통일, 이거 가슴 벅찬 얘기예요. 사실 자유통일이라는 거. 한반도의 자유통일과 그다음에 북방 경제권까지 연결을 이건 엄청나게 거대한 구상이죠. 근데 이러한 구상을 지금 정리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국내 상황은 상당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외교 안보상으로는 굉장히 큰 업적을 만들었습니다. 예. 우선 이 동북 세력이 지난 5년인가 7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리의 정통 우방이고 동맹국인 그 미국 그 반미를 일관했죠. 그래서 한미 동맹이라는 건 사실 뼈대만 있었지 실체가 없었어요, 사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가장 인근 우방이 일본과 우리 역사상 최악의 상태에 있었는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도 안 돼서 벌써 1년도 안 돼서 이것을 다 정리했어요. 그 한미 동맹을 완전히 복원했고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죠. 그리고 한일 관계는 거기도 이제 새롭게 재정립해서 이제는 기초가 튼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네. 안 들립니까? 조금 없어요. 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좀. 이렇게.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지난번 캠프 데이비드 그 합의라는 거죠. 한미일 3국 간의 이 사실상 삼국 동맹화로 갔지요. 근데 거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통일하고 가장 중요한 그 한 문장이 있지요. 한 문장. 그 뭐냐면은 이 삼국 정상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헌법에 이미 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로운 통일, 그 헌법에 우리 명시되어 있는 통일 규정인데 이거를 미국과 합의했다는 그런데 한미일이 그것을 한 목소리를 합창을 했다. 이건 정말 우리 외교사의 기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이 효과가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걸 이렇게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게 문서로된 건 아니지만은 캠프 데이비드라는 데서 삼국이 어깨 동무하고 했던 건 그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문제, 소위 반미 반일, 그다음에 친북 종북이라 할까 좋을지 모르겠 종북 종중 중공에 대한 이런 것을 이제 거의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 외교 안보상으로는 사실 탄탄한 그 기반을 가지고 됐는데 이것이 단순한 그게 아니라 그 소위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부터 얘기했던 자유와 인권과 법치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고 동맹을 한 거다. 이 기초가 너무나 튼튼하고 우리 오늘날의 국제 질서에 합당한 거죠. 기초가 너무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을 거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한미일뿐만 아니라 이거 가치 연대를 가지고 네이토 하고도 특별한 관계를 또 맺었고 G7이나 EU하고도 이런 가치 연대를 통해서 관계를 굉장히 격상시켰어요. 이건 참 윤석열 정부가 그 2년도 안 돼서 해낸 그 아주 큰 업적이라고 보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최근에 와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북한을 대하는 우리 큰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죠. 북한의 핵무장 문제도 있고 인권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통일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해결이 뭐 요원하죠. 국제 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외교부에 후배되는 동료 한 분이 아주 한 5년 전에 좋은 책을 썼어요.
최종 해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건 결론은 뭐냐면은 북한 문제는 핵 문제고 뭐 미사일 문제고 인권 문제고 이런 걸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자유통일이다. 자유통일. 그래서 나는 굉장히 손뼉을 치고 또 책으로 나왔고 최근에는 소설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자유통일이라는 게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과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오늘 또 이렇게 주제로 해서 세미나를 하신다. 거기에다가 북방 경제권까지 합치니까 금상첨화죠. 그래서 정말 이 세미나를 정말 시의적절하게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지키는 거, 그것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인식이 많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지만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방향이냐면은 핵무기 뭐 한국의 핵무장에서 해야 된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인권 문제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저쪽에서는 들은 척도 안 하는, 그것도 메아리 없는 외침만 되고, 결국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은 자유통일밖에 길이 없다. 이것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몇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 북한을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의견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말 이번에 시의적절한 타이밍을 잘 잡으셨는데, 저는 지난번에 3.1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와 인권 법시의 북한까지의 확산, 이것이 바로 통일이다. 난 그렇게 멋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아주 정곡을 찢은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이렇게 됐어요. 북한은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조금 더 이 북한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김정은 체제는 구조상으로 또 생리상으로 김정일 자신이 몇 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거는 지금 한계에 봉착하고 있죠. 오죽하면 반동 사상문화법인가 이런 걸 해가지고 어린애들이 이 남한의 영화 봤다고 그래가지고 엊그제 그거 보니까 무슨 소풍 간다고 그러놓고 처형을 하는 거 사진까지는 나왔던데, 이런 지금 아주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벌써 이미.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우리가 미루면 되겠는데, 더군다나 한미일이라는 협력이 단단하기 때문에 기초가 단단해요. 그 방향이 분명히 정해졌는데, 저는 지난 4월 10일 날 이 총선 결과에 너무도 실망을 해서,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외교안보 정책은 잘했다고 그러지만은, 그것도 이 국회라는 무슨 이상한 집단인데 거기가 결렬받으면 힘을 못 쓰게 되죠.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그래서 이 소위 자유인권 정의라는 법치라는 이 가치를 중심으로 한 외교 안보, 이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정권을 지탱하는 기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입법 독재를 일관하면 이거 힘을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벌써 이미 이 국제사회는 이번 총선 결과를 굉장히 우려하는 인식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도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윤 대통령이 자유인권 법치, 이게 이 정책 할 수도 있겠어?
이런 의문들이 많은 나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국회를 점령한 사람들의 그 전원은 아니지만은 경향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 반자유, 반인권, 반법치, 반지성, 반문명, 거의 반통일까지, 반통일입니다. 그 사람들 거기다가. 이래서 이 세력이 이제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생겼어. 이건 우리만 걱정한 부분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금 그 굉장히 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파편들이 지금 벌써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 문제는 뭐 오늘 협의에서 중심 태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오늘 모처럼 좋은 이 세미나를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이거 앞으로 이거 어떻게 소위 NGO 아닙니까? 이거기도 NGO. 네. NGO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고맙습니다. 네, 귀한 축사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북한인권민간 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이신 손광주 대표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인권 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송광주입니다. 북한인권 민간단체협의회는 단체들이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는 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인권 단체들끼리 모여서 앞으로 서로 협력하고, 그다음에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과 국제 인권단체와 협력하는 그런 이제 협의회인데요. 지금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61개 인권 단체가 지금 같이 회원 단체로 모여 있습니다. 신동춘 대표님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앞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재준 대사님과 소정환 위원장님께서 축사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략하게 현재 이 시점에서 자유통일과 그다음에 북방 경제권이 갖는 이런 의미에 대해서 제가 국가정보원사나 통일정책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있을 당시에 북한에서 오신 황장엽 중앙당 비서 연구비서로 제가 11년 6개월을 연구비서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매주 한 2회 정도 비공개 세미나를 계속 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 중에 이 자유통일과 북방 경제와 관련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신동춘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아마 발제를 하실 것 같은데 통일 시나리오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나는 거 딱 한 대목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축사로 좀 가능할까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게 무엇이냐면 94년에서 98년까지 북한에서 300만 명 가까이 굶어 죽거나 또는 합병적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는데, 자, 그런 상황인데 자기 아들이 굶어 죽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굶어 죽고 동생 여동생이 굶어 죽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북한에서 정권을 뒤집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가. 300만이 굶어 죽는데 제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굶어서 돌아가신다?
굶어서 죽는 거는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통상 팔이 비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 실제로 팔다리가 비틀어져서 말라 비틀어질 수도 없습니다. 굶어 죽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 애가 말라 비틀어서 굶어 죽는데 어떻게 아버지, 엄마가 가만히 있느냐 이게. 당장 김정일 정권을 뒤집어 엎어야지.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그런 가만히 있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그때 황교안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게 북한 주민들이 그러한 생각을 못한다. 아, 이 정권을 뒤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한다. 두 번째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4학년 정도, 3, 4학년 정도만 되면 이 체제가 봉건 체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하는데 체제는 봉건 체제다. 그러나 대잡을 붙이거나 또는 반체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40분 안에 대장을 붙인 사람이 바로 잡힙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연좌제에 걸려서 다 결혼을 했으면은 본과 처가 외가 싹 3종에서 다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못한다. 첫 번째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면 북한에 어떤 상황이 오면 북한 주민들이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북한 체제가 지금은 거의 98년에서 94년에서 98년 그 어간이죠. 지금은 그런 상황을 와도 그런 생각을 못할지 몰라도 만약에 앞으로 한 번 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굶어 죽는 것 외에는 자연재해 또는 대규모 전염병 이러한 것들이 북한 체제의 변동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똑똑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팬데믹 시작이 되었습니다. 3년 6개월간 북한이 봉쇄가 되었죠. 북중 국경이 봉쇄가 되고 장마당이 이제 완전히 침체가 되었죠.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 굶어 죽어가는 모습이 영상으로 촬영된 것을 여러분 보셨죠? 그 신문에 며칠 전에 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더하여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이가 남북 간에 교류 협력 없다. 남한은 우리 동족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아니다. 김일성, 김정일하고 결별하고 스스로 어버이 수령이 되려고 합니다. 김일성 치우고 김정일도 치우고 스스로 바꾸고 있습니다. 구소련도 고르바초프에 들어와서 체제가 바뀌기 시작할 때 변동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느 한쪽에 무너지더라도 다원화된 사회는 다른 데서 떠받쳐주기 때문에 붕괴가 안 됩니다. 붕괴가 매우 어렵습니다. 브라질 같은 남미 같은 나라 금방 수십 년이라도 지금 붕괴되지 않고 있는 그거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체제는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북한 내부를 아주 면밀히 관찰하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이러한 세미나 한반도 자유통일과 국방 경제권과 관련한 이러한 거대한 담대한 프로젝트에 기반한 세미나와 그리고 그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관찰하고 분석하는 이 두 가지가 크게 병행해 나가는 것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될 게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도
이 세미나에 발제 두 분 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네 분의 토론을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